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새로 만나는 문제도 엄청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을 정리하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 자, 2교시. 자, 우리 2교시 종 쳤어요, 이제. 2교시 수학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총평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수능을 보던 시기에 있던 킬러라는 건 이제 없어졌다. 맞아. 킬러는 진짜 확실히 없어졌고 오히려 30번보다 어려운 문제들도 꽤 보이더라고. 던져주는 문제들과 준킬러 이렇게 딱 두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그 준킬러가 내가 볼 때 한 10문제 남짓 되는 것 같은데 그 10문제 중에 몇 문제를 푸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진짜 손도 댈 필요가 없고 적당히 어려운 살짝 사람의 신경을 살살 긁으면서 실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연습하는데 좀 시간을 쏟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나도 일단 전체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은 일단 뭐 이거는 뭐 현비 말한 게 다 맞고 뭐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면서부터 누구나 다 이제는 알고 있던 사실이지. 킬러는 없고 이제 준킬러들만이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은 문제들을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평소에 잘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해놓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했어, 이번 시험을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20번, 공통 20번에 보면은 절대값 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 아니,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되게 어려워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보고 시험지를 받아보고 당일에 되게 이 문제 그래도 학생들이 그냥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문제가 뭐 대단한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 자, 봐봐. 우리가 절대값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그럼 절대값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정의지. 그치? 정의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절대값 나오면 항상 절대값을 풀어야지. 그렇지. 우리가 부호를 판단해가지고 범위에 맞게 절대값을 풀어주는 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잖아. 근데 그것만 잘해줬으면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되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근데 되게 많은 학생들이 그걸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를 봤을 때 내가 뭐를 떠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걸 좀 느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수능 전까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난 일단. 뭐 이게 꼭 20번 문항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항들을 봐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 뭔가 막 엄청 새롭거나 사실 그런 문제들은 딱히 막 보였던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느끼기에는. 맞아.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 22번 공통 마지막 문항 같은 경우에 이제 문과 친구들은 상당히 당황을 조금 했을 것 같아, 확실히. 왜냐면 이제 이과에서는 뭐 이제 미분계수나 뭐 이제 절대값, 합성함수 이런 내용들이 원래 조금 어려운 부분에서 많이 나오던 내용이었으니까 이제 예전에 이과였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문제를 봐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 좀 갈피를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정도로 조금 뭔가 자세하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나온 게 그렇게 좀 익숙하지 않을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통 22번은 문과 친구들한테는 사실 상당히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그런 모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사실 문제를 그렇게 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기도 해. 왜냐면은 이과 친구들하고 문과 친구들을 이제는 같이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항이 빠질 수는 없거든 또. 그렇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 중에 진짜 상위권 친구들이라면은 그런 문항들까지 내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맞아. 정리를 해놓는 거. 이게 왜냐면 진짜 22번 같이 어려운 문항이더라도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뒤쪽에 들어가 있는 리미트식의 의미만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 리미트식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만 내가 잘 파악을 해주면은 이 내용들을 잘 쪼개가지고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이 합쳐져 있는 문제구나, 이 문제가.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보고 케이스 뭐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네라는 걸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문제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파악하기 좀 익숙하지 않고 이런 거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하면 문제를 보고 모르는 거지, 그냥. 문제 보고 그냥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리미트식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 멘탈이 이제 깨져가지고 결국엔 못 푸는 거지, 그런 문제들을.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놓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여러분 잘 준비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이런 준킬러가 많아지는 게 일단은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킬러만 많다면은 진짜 그 몇 문제 딱 정해진 것만 놓고 솔직히 찍어서라도 맞추나 못 맞추나의 싸움이잖아. 근데 이제 준킬러가 많아져 버리면은
그 많은 준킬러들 중에서 몇 개를 풀어내냐 못 풀어내냐의 차이니까 그치. 조금 더 약간 실력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맞아. 킬러보다는 같은 1등급, 2등급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간극들이 조금씩 더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그 형이 얘기한 것 중에서 내가 어떤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걸 써야 될지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도구 정리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 문과 상위권 친구들이 그런 거에 당황을 할 테니까 그런 걸 많이 이제 연습을 할 텐데, 근데 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게 그 연습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실무를 계속 풀면서 다른 단원들에 대한 감도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 왜냐면은 그거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원래 잘 풀던 다른 것들까지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작은 거 하나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최대한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더 자기 걸로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지금은 너무 마지막이잖아, 지금. 완전 마지막이니까. 사실 마지막에 뭐 새로운 거를 뭐 한다, 이런 건 솔직히 좀 너무,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기도 하고,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자기가 똑같이 1시간을 공부했어. 근데 내가 아는 것들을 더 내 걸로 만드느냐, 아니면 좀 아예 낯선 거를 가져와서 내 걸로 만드느냐. 요거의 이제 차이인데, 근데 낯선 거를 가져와서 내 걸로 만들 때에는 당연히 시간이 든단 말이지. 이걸 소화하는데 시간이 드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시간마저도 되게 귀하단 말이야.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기가 지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수능에 가서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맞출 수 있다고 수능 가서도 내가 이거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실무를 연습 계속 하시고 항상 자기가 그 알고 있던 것들을 계속 되새기는 연습을 하셔야 되지 않나. 뭐 이거는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이라도 다 포함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의 도구 정리라 했잖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더 뭔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요즘 문제, 그러니까 이번 시험지를 보고 느낀 게, 옛날에 킬러라고 하는 문제들은 그 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 키를 하나만 찾는다 해서 그게 딱 풀리지 않았잖아. 맞아. 근데 요즘 문제들은 문제당 딱 중요한 키가 하나 아니면 많아야 2개? 그 정도씩만 숨겨져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 키만 찾으면은 스르륵 풀리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도구 정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키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 싸움인 것 같은데, 그냥 최근 이번에 구평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 기출이라든지 뭐 사설 많이들 푸니까 사설 모의고사나 문제들 같은 데서 문제를 쭉 푼 다음에 그 문제의 키가 뭐였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키가 그 문제에서 왜 키가 됐을까? 이거를 다시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은 그 도구 정리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혹시 예를 하나. 예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절대값 함수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실 그 절대값 푼다는 게 말이 쉽긴 한데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잖아. 범위도 뭐 이렇게 3개로 막 나눠야 되고 막 그래야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사실 연습을 몇 번 해보다 보면 우리는 그냥 절대값을 보면 당연히 풀어야지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잖아. 그치. 근데 내가 과외하는 친구도 그렇고 최근에 몇몇 친구들을 보니까 그 생각을 생각보다 안 하더라고. 절대값을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그 절대값 함수에서는 절대값만 잘 풀어도 문제가 스르르 풀리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럼 절대값을 봤을 때는 무조건 얘를 어떻게든 풀고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속에 정리를 해놓으시면 준킬러 푸는 데는 솔직히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걸 좀 잘 연습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뭐 자주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 뭐 좀 전에 말한 절대값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뭔가 접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잘 기억을 해두고, 좀 전에 현빈이가 말한 대로 그 모의고사 같은 거 푼 다음에 그 문제에서 각각 키가 뭐였는지 그거를 리뷰해보는 게 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땡이 아니라 이 문제를 뭐 다시 푸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보면서, 아, 이 문제에서 이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거를 포인트로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찾는 연습을 조금만 해봐도, 복습을 조금만 해봐도 실제로 이게 되게 많이 늘고, 그럼 이제 내가 새로운 문제 봤을 때 내가 좀 비슷한 상황이 주어진다면은 이거 예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에서 이거 절대값 푸는 게 핵심이었는데, 아니면은 예전에 비슷한 문제에서 이 접하는 상황에서 이거 체크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새로 만나는 문제도 엄청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을 정리하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연습을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